우리가 아무리 주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주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주주들은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거버넌스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기업 거버넌스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김우찬 교수라고 합니다. 기업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라고도 하는데요.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모든 장치들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그러면은 본인이 속한 국가, 본인을 뽑아준 국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도 결국은 본인이 속한 회사와 본인을 뽑아준 주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대주주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주주가 경영에 전혀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충성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대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충성의 주체가 돼서 나머지 주주들, 그러니까 일반 주주 또는 소액 주주라고도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는 회사와 주주만 충성의 대상이 아니고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들, 회사의 종업원, 고객, 하청 회사들, 아니면 지역 주민, 환경에 이르기까지 경영자는 여러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ESG 경영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을 인식을 하려면 기업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경영자가 자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가 회사의 돈을 경영자가 훔치는 거죠. 이걸 우리 횡령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횡령하는 금액만큼 기업의 가치 떨어지고 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또 다른 예가 터널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가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본인의 특수관계인, 예를 들어서 친척과 거래를 하는데 거래 조건이 회사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당연히 손해를 보고 주주들도 같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횡령과 터널링은 직접적인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간접적인 손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영어로 quiet life라고 합니다. 또 다른 거는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경영자가 욕심 때문에 회사를 팽창시키기 위해서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empire building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당연히 주주들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업 거버넌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마땅한 투자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계속 쌓아둔다든지, 자산이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들, 유휴부동산, 그런 것들을 매각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사업부서가 있는데 굉장히 부실해요. 이걸 이제 처분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처분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현금, 그러한 자산, 그런 사업 부서를 다른 경제 주체에게 팔아서 그 경제 주체가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으로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10대 경제 대국 또는 8대 무역 대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성적표가 좋죠. 그렇지만 기업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성적표가 굉장히 초라합니다. CG Watch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업 거버넌스 랭킹을 매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2개 국가 중에서 9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세는 것보다 아래에서 세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초라한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지배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지배권 프리미엄은 대주주 간에 거래되는 주식의 가치와 소액주주가 시장에서 거래하는 그 주식의 가치의 차이를 의미를 하는데요. 대주주들이 거래하는 주식의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지배권 프리미엄이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대주주는 소액주주처럼 단순히 배당만 받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편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다든지, 터널링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특수관계인들, 친척들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이러한 사적 편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 전체 가치 중에서 대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커지고 반대로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H증권 매각 사례가 있습니다. K금융지주가 있는데요. K금융지주가 H증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H증권의 대주주인 H상선이 갖고 있는 23%의 지분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 매입을 할 때 주당 23,000원대의 가격으로 매입을 했죠. 자, 그런데 그 회사 H증권의 나머지 일반 주주와 소액주주들은 겨우 6,000원대 매각을 했습니다. 3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이고 지배권 프리미엄을 계산해 보면 2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평등의 원칙이 전혀 구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S그룹의 계열사, 두 계열사 간의 합병권이 있는데요. A라는 계열사와 B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룹의 지배주주는 A 회사에 대한 지분은 얼마 없고 B 회사에 대한 지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합병할 때 A 회사가 흡수를 당하는 건데 공정한 합병 비율로 합병된 게 아니라 A 회사에게 불리하게 합병이 됐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A 회사의 주주가 자기 주식 한 주를 내놓으면서 받을 수 있는 B 회사의 주식이 0.7주이면은 공정한데 그 절반인 0.35주뿐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 회사의 주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받고 B 회사의 주주는 엄청난 이익을 받았는데 B 회사에 대해서 지배대주주의 지분이 훨씬 높고 A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합병 과정에서 지배대주주는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것처럼 대주주나 이사, 경영자들이 잘못하면 주주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주들이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이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에게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행사해서 결국은 기업 가버넌스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그 영역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하는 겁니다. 기업 인수 상황인데요.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B 회사의 대주주에게 그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와 회장님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같아지는 겁니다.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주주 평등의 원칙이 구현이 되는 거죠.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해 당사자는 그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 그룹 내 기업 집단 내에 있는 두 계열사가 합병을 하거나 회사가 분할을 할 때인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총수 일가가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소수주주 과반 결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총수 일가와 그 특수관계인들의 의결권이 제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합병과 분할은 일반 주주들의 동의 하에서만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주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그 주주들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주주들은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버넌스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